103년 역사의 파리 패션 위크는 전 세계 자본과 예술의 정점이 모이는 곳이며 모든 것이 분초 단위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의 시간이 다 한 사람을 위해 멈췄다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 단순히 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특히 두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브랜드를 움직이고 동료의 인생까지 바꾸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진정성이 어떻게 패션, 비즈니스, 또 인간관계의 판도를 바꾸는지 그 본질을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시간을 멈춘 남자. 2026년 1월 파리 패션 위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패션 위크의 스케줄은 거의 종교적인 의식처럼 지켜지는 철옹성입니다. 1년 전부터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어. 이것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패션계에서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며 전 세계 미디어, 바이어, VIP들의 동선이 다 얽혀 있어 단 몇 시간만 틀어져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도 세계적인 모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축구선수 손흥민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결정의 중심에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의 수장인 아르노 회장의 지시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빡빡한 일정을 보고받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출연의 문제가 아니다. 손흥민이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쇼를 옮겨라. 그가 오지 않으면 이 쇼의 의미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수많은 스타들이 쇼의 맨 앞줄에 앉기 위해 몇 달씩 로비를 하는 파리에서 브랜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 권력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는 손흥민이 파리의 시간을 멈췄다. 그는 더 이상 운동선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적 아이콘이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결정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존경심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순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더 차가운 비즈니스적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산 가치 평가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아르노 회장이 본 것은 손흥민의 진정성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를 넘어선 예측 가능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 자산이었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 크고 아무리 인기 있는 스타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생활 문제나 구설수는 브랜드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지난 10년이 넘는 커리어 동안 단 한 번의 심각한 구설수 없이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는 브랜드에게는 스캔들 걱정 없는 안전자산, 다시 말해 우량주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와 파트너십을 맺은 브랜드들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일주일 안에 긍정적 브랜드 정서가 평균 3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광고비로도 만들기 힘든 수치입니다. 아르노 회장에게 쇼 스케줄 변경으로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손실은 손흥민이라는 스캔들, 제로의 블루칩 인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감수할 만한 비용이었다는 계산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였던 셈입니다. 그가 착용한 버버리, 투미, 젠틀몬스터 같은 제품들이 품절되는 손흥민 효과는 어찌 보면 단기적인 매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르노 같은 거물들이 보는 것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 마케팅 임원의 비공개 인터뷰 내용은 이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수많은 스타들은 화려하지만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아시아, 유럽, 미국을 관통하는 유일한 인격 보증 수표다. 우리 로고가 그와 함께 등장하는 것만으로 브랜드의 철학이 신뢰를 얻는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들이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일종의 세탁하는 효과, 즉 우리 브랜드도 이 사람처럼 깨끗하고 믿을 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절정은 패션 위크 쇼가 끝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르노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개인실로 초대해 그 누구도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계약금과 그룹의 평생 앰베서더라는 직함은 사실상 LVMH 제국의 명예시민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계약서를 밀어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자신을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명품을 입지 않습니다. 만약 회장님의 브랜드가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어린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돈과 관계없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돈을 위한 계약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절 자체가 손흥민의 가장 영리한 PR이 아니었을까. 수백억을 거절한 남자라는 스토리가 주는 가치가 더 크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행동은 브랜딩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들이 제공하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일관성입니다. 이 행동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의 엄격한 교육 철학 아래에서 그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돈이나 인기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이 쌓여 이번 행동의 진정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축적된 서사가 없었다면 이번 행동 역시 영리한 쇼맨십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도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당황한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더니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손흥민만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라. 그가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라. 모두가 명품 브랜드의 선택을 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역으로 자본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본의 거물을 움직이는 그의 영향력을 확인했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거대한 중력이 전혀 다른 차원, 즉 동료들과의 관계라는 훨씬 더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이브 비수마 선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였던 비수마 선수는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연봉, 유럽 빅클럽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국 MLS의 LAFC로 이적을 선택하여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었습니다. 한창 전성기를 누릴 선수가 유럽 무대를 떠나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커리어만 보면 명백한 하향 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은 이적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손흥민을 향한 거대한 충성심의 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아주 가슴 뭉클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8월 토트넘의 오픈 트레이닝 때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인사하면서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수마 선수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팀 동료 이상이었다는 뜻입니다. 비수마가 과거 인종차별 문제로 힘들어하고 경기력 부진으로 비난받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매일 아침 훈련장에서 비수마를 안아주면서 너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수맥의 손흥민은 주장이자 현 기자 멘토였습니다. 스포츠 매체 스포츠몰의 분석은 아주 인상 깊습니다. 비수맥의 손흥민의 이탈은 전술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팀의 영혼을 잃는 것과 같았다. 결국 그는 팀의 영혼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구단에 직접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비수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주장과 함께 뛸 수만 있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미국으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축구가 거대한 산업이 된 이래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낭만적인 사례입니다. 축구 전문가 벤 제이콥스도 이 이적은 축구에 아직 사랑과 낭만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인격 보증 수표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브랜드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었던 그의 가치가 동료에게는 인생을 걸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결국 비수마가 선택한 것은 수백, 수천억 원의 돈이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 뛰는 90분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아니라 동료의 인생을 바꾸는 인격을 가진 위대한 리더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거물을 움직이고 동료 선수가 대서양을 건너게 만들었는지 그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의 기술을 넘어선 한 인간의 일관된 태도와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명품 로고보다 어쩌면 그의 유니폼 아래 숨겨진 정직한 땀과 수많은 육스러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 자체가 더 강력한 브랜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꾸준함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과 한 개인의 커리어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논리를 뒤흔들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두가 퍼스널 브랜딩과 빠른 성공에 집착하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오래되고 구축하기 어려운 것,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판은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힘의 정의가 우리 눈앞에서 조용히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